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법화의 여왕 이진숙 탈탈 털어라. 낙마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참 이진숙이라는 사람, 전 보면서 실망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훈장교 교육을 받을 때, 제가 이제 되게 나이가 들어서 장교가 됐거든요. 28에 입대를 했고, 병 생활을 하다가 장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9, 그러니까 장교가 될 수 있는, 소위로 임관할 수 있는 마지막 연령대에 임관을 한 거였어요. 생일이 한 달만 빨랐어도 아마 임관이 어려웠을 거다 말한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교육을 받을 때 정훈장교로 임관하고 초급 군사 교육, 정훈장교 교육을 받으러 육군 종합행정학교 갔을 때 당시 우리 정훈병과 이 교육 담당을 하신 분이 기자들하고 되게 좀 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기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훈장교 교육을 하는데 기자들이 교관으로 온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상기 당시 기자협회장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왔던 사람이 이진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훈장교 때 외부 교관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사담 후세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당시 우리 그 서해 관련해 가지고 서해 NLL과 관련된 그런 그 요인이 있었습니다. NLL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정훈 장교들이 좀 이렇게 좀 용감하게 얘기해 보라는 뭐 이런 얘기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인상이 좀 강하게 좋게 남아 있었는데 점점 변한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진숙 씨 이 태도를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특히 이번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밑바닥부터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어느 한쪽 부분 잘못이나 실수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진숙의 경우는 이 상황이 좀 심각하죠. 남의 돈을, 공금을 자기 돈처럼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나 어떤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 도덕적인 자책을 느끼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이었나? 저는 다시 보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매우 수구 적폐 쪽에 가서 서 있다. 그래서 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거의 10년 전에 들었으니까 뭐 그렇기도 하겠다 생각을 하겠는데 이거는 수구 적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오늘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참 치명적이죠. 8년간 6억 법화의 여왕 이진숙 사퇴해야 방통위가 빵통이 됐다. 이 8년간 6억을 썼으면 한 해 8천만 원씩 법화를 그어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첫 해하고 마지막 해는 항상 쓸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그것까지 감안해 보면은 실제로는 한 7년 정도가 되고요. 그렇다면은 6억이 아니라 7년 동안 6억 정도를 쓴 거라고 봐야 되니까 8년이 횟수로 8년이니까 만 7년으로 계산해 보면 예, 한 해 거의 9천만 원씩 법화를 긁어댔다는 얘기가 됩니다. 9천만 원.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요, 연봉으로 치더라도 엄청난 고액입니다. 연봉 9천만 원 되는 사람 많이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연봉 2,400만 원을 겨우 받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약간 넘기는 그런 수준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에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4천만 원, 실수령의 기준으로 4천만 원을 조금 넘는 사람, 그러니까 한 해 한 360만 원 정도, 실수령액이 36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중위소득이에요. 노동자 중위소득. 그래서 만약에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다면 상위 10%, 상위 5% 이내로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근데 8, 9천만 원을 매년 월급에 법화로 썼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공금을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는 겁니다. 어디다 썼느냐? 예, 와인 사고, 빵 사고, 식당 가고, 공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곳에 썼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이진숙의 이 과거 법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야, 저는 이 법화 내용을 보면서 기겁을 했습니다. 우와. 법화 사용 내역이 정말 황당해요. 집 주변 빵집에서 진짜 많이 법화를 긁었는데, 한 몇 달 동안 사용 금액이 6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죠. 한 번에 수십만 원씩 결제할 때도 있었고요. 근무지 부근, 대전 부근에서도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빵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 50만 원어치, 수십만 원어치 살려면 200개, 300개에 달하는 빵을 사야 되는데 도저히 혼자서 들고 갈 수 없다. 누구랑 같이 갔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만약에 결백하면은 입증하고 입증된 자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말로 다 떼우려고 합디다. 기억 안 난다는 말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 사람 제가 처음 봤어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금 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 하나가 뭡니까? 김문기 기억 안 난다. 이것 때문에 재판받고 있잖아요. 기억 안 난다. 누구는 기억 안 난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 지금 청문회에서 보면은 기억 안 난다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억 안 난다, 그 말을 가지고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아도 그 누구도 그걸 위증이라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기억 안 난다는데 어떡할 거야? 자, 그렇게 누구는 기억 안 난다는 말로 뻔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대로 빠져나가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야, 법.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이렇게 법이 적용이 됩니까? 기억 안 난다도, 기억 안 난다가, 한 다른 데서는 문제가 안 되면은, 여기서 문제가 안 되면 다른 데서도 문제가 안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진숙이 기억 안 난다는 건 상관없고, 이재명이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렇습니까? 뭐 이런 개떡 같은 나라가 다 있어.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참, 얼척이 없지 않습니까? 열받네, 진짜.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이 이진숙이 쓴 법화 사용 내역에 보면은 특급 호텔도 있고요. 와인 냉장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법카로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것이 추론 너무나도 쉽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넌 이 법카를, 그러니까 공금을 네 개인적으로 유용했지? 라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진숙 사적으로 쓴 적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러면 증거를 내놔라 라고 하니까 내가 말로 증명하지 않았느냐, 이런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말로 증명했다고? 야,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공직 후보자가 말로 다 증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근데 이진숙이 말로 증명했다라는 말을 뻔뻔스럽게 했는데 어느 언론에서 문제 삼는 데가 없어요. 조선일보 같은 새끼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진다 이런 걸로 시시껄렁한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보수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뻔뻔스럽나요? 그렇게 그때 달라요. 네 편 내 편 달라요. 이렇게 됩니까? 그게 보수인가? 야, 정말 이거는 보수 아니에요. 이건 보수가 아니고 그냥 양아치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양아치 짓 하는 거예요. 양아치들이야. 그런 자들이 보수라고 참칭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진짜 귀시아다기를 하나씩 날려버리고 싶어요. 자, 이진숙은요, 이 사흘간 진행된 이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말 바꾸기를 합니다. 자료를 안 냅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죠. 빵집과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너 빵집에서 이렇게 돈 많이 썼으면 빵집에 포인트 안 쌓였니? 뚜레쥬르 뚜레쥬르에서 돈 그렇게 많이 쓰면 글쎄 포인트 진짜 많이 쌓였을걸? 그 포인트 가지고 뭐 했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밝히지 못하겠다라고 배짱을 부립니다. 무려 제출하지 않은 자료, 제출하겠다 해놓고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200건이 넘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버티자라는 식입니다. 기억 안 난다, 아니면은 자료 안 낸다 이뿐이에요. 지금 이진숙이 내야 되는 자료 중에는 입출국 기록과 뭐 주식이나 코인 관련 기록 등 여러 가지 기록들을 지금 제출해야 되는데 내겠다라고 하면서 내지를 않고 있죠. 그런데 국힘당 새끼들은 뭐라 그럽니까? 빨리 인사청문회 끝내라고 지금 개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료도 안 냈는데 무슨, 정말. 자, 결국에 지금 법카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킨집 현장 검증까지 가게 된답니다. 야, 이거야말로 진짜 희화화 아닌가요? 이 사태를 희화화시키는 게 이진숙 본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진숙한테는요, 법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법카만 문제가 되면, 진짜 좀 초잡네 라고 하던가, 옛날 사람은 저렇게 법카 가지고 함부로 쓰던 그런 버릇이 있어서, 옛날 꼰대구만, 이렇게 하겠는데, 다른 데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얘는 꼰대가 아니라 심각한 도덕성 결여,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뇌구조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자, 그와 관련된 얘기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드라마 출연 장면입니다. 이게 뭐예요? 압구정 백야입니다. 저 작가가 누구예요? 임성한 작가입니다. 자, 이렇게 압구정 백야에 2015년 1월 출연했습니다. 관련 기사 제목 좀 제가 불러드릴게요. 압구정 백야 황당 정계 이진숙 사우디 왕자 인터뷰는 왜? 이진숙은 압구정 백야에 왜 나온 거야? 연속극에 뜬금없이 등장한 이진숙, 시청자는 어리둥절. 임성한 드라마에 MBC 이진숙 본부장 등장 뜬금없다. 압구정 백야 아랍왕자 MBC 본부장 뜬금 등장. 왜? 임성한 시대 가버렸나? 너무 고요한 압구정 백야. 압구정 백야 황당 압둘라 왕자 등장해도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이게요. 그 압구정 백야 아랍 왕자부터 김민수 즉사까지 황당신 베스트 5 이렇게 해서 이게 좌파 언론에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모든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런 제목을 달 정도로 뜬금포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출연하게 됐어요? 제작진 요청에 의해서 제작진 출연하게 누굽니까? 됐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또 선택적 기억이네요. 제작진 누굽니까? 드라마 출연이 일생 중에 단 한 번이죠. PD나 조연 출연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평생 드라마 출연한 거 이거 딱 한 번이죠. 네, 평생에 한 번밖에 출연 안 한 드라마를 누가 출연하라고 요청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조연 조연출 출인지 누구요? 연주 기억이 안 납니다. 선택적으로 머리가 나쁩니까?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기억을 못하냐고요. 평생 드라마 한 번 출연인데. 임성한 작가는 아십니까? 한두 번 만난 사이입니다. 한두 번 만났어요. 그런데 2015년 1월에 드라마에 출연하고 1월부터 두 달 뒤인 2015년 3월 5일 날 대전 MBC 사장으로 갔어요. 맞죠? 예, 그리고 2015년 6월 10일 임성한 작가가 대전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죠. FM 정오의 희망곡.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94%가 본인을 비토하면 94%는 안중에 안 들어오고 6%가 남아 있다고 말하고 이게 무슨 공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오의 희망곡에 임성한 씨가 출연한 게 아주 의외입니다.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뜬금없이 방송 작가가 출연한 건. 예, 대중 가수들은 가끔 소개가 됐어요.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즉흥 출연이었다는 겁니다. 임 작가가 대전 MBC를 방문했는데 이때 만났어요? 정말 선택적 기억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이진숙 씨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냐라고 다들 얘기하더군요. 봤던 사람들이. 예, 그런데 원래 이분이 출연할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전 MBC를 방문했다가 불쑥 정오의 희망곡에 출연하게 돼서 급하게 제작이 이루어진 그런 것입니다. 방송사가 이렇게 운영돼도 됩니까? 저는 어떻게 그때 출연했는지 알지 사장이었잖아요. 못합니다. 예. 그때 사장이셨어요. 출연진을 결정하는 것은 담당 PD입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즉흥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고 다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러던데요. 이진숙 사장과 만나러 왔던 게 아니냐. 대전 MBC를 방문한 게. 그래서 불쑥 출연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임성한 작가가 이 방송에서 최초로 은퇴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예, 이상한 일이 많네요. 예, 근데 왜 이게 그때 드라마에 몇 분 출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한 1, 2분 아닐까요? 1, 2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2분이 안 되면 1분 안 되면 50초인데요. 2분 출연했어요. 이 드라마가 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성환 작가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상호 출연시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면서 보도 사유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보셨죠?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이 압구정 백양가 하는 그 방송에 그 드라마에 출연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좀 기겁을 했었어요. 글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 네, 임성환님과 하는 분이 원래 이렇게 좀 뜬금없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이거를,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방송을 사유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방송을 사유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유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예. 자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정말 기겁을 했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네, 이 사진입니다. 네, 압구정 백야, 예, 이렇게 했더군요. 네. 근데 기억을 못 한다. 글쎄,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위증죄로 처벌받느냐? 이게 국회에서도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기억 안 난다의 경우는 위증죄 처벌을 못 한다는 게 정상적인 법리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기억 못 한다고 했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기억할 줄 알면서 왜 기억을 못 한다라고 거짓말 하느냐라고 해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이렇게 정말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 하는데도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다행스럽죠. 이 사람은 아마 그 공적 자원, 그러니까 법카가 됐든 방송이 됐든 자신한테 유리하게 이 공적 자원을 마음대로 쓰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원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그러니까 저렇게 뻔뻔스럽게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기억 안 난다, 자료 없다, 이렇게 배째라 오리발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게 단순히 자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저 사람은 도덕성이나 준법 정신이 결여된 사람이다. 침해면은 그거는 동정을 받아야지 비난받을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침해가 아니라 고의적이라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한번 보실까요? 그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진숙 후보 학교 생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 있는데 잠깐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준비가 안 돼서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차례 시정하였으나 계속 지도 요망됨. 준법성이 없고 태만함.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때 이런 말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진숙 후보자는 정말 불법이 일상화된 사람이라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UHD 추진 방향도 모르고 OTT 글로벌 전략도 별로 없고 후보자께서는 방통위원장으로서 기본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법카의 여왕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면
사실 기본적인 준법 정신 또한 결여가 된 분 같습니다. 특급 호텔 파인다이닝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좋으면 본인 돈으로 가셨어야 될 것 같고요. 뭐하러 여기저기 법화를 써서 오늘 청문회가 이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인 하시는데 그렇게 자연인 좋으시면 그냥 쭉 자연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수없이 채용을 해봤는데요. 태극기 부대 홍보국장 정도가 딱 어울리신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아닌 것 같고요. 슬라이드 혹시 준비가 돼 있을까요? 없으면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트로이컷 직원 불법 사찰 관련된 대법원 판결문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이거는 보안 프로그램을 악용을 해서 직원들을 감찰한 내용입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때문에 국회에 자료 제출 못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 개인정보는 불법 사찰로 불법 사찰 목적으로 써도 되는 건지 기본 개념에 대한 자체가 없는 것 같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무색하네요. 이미 후보자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범법자가 방통위원장이 되겠다고 나서니 저는 놀라울 따름이고요. 이렇게 사람이 없나 싶습니다. 그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진숙 후보자 중학교 생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 있는데 잠깐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준비가 안 돼서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차례 시정하였으나 계속 지도 요망됨. 준법성이 없고 태만함.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때 이런 말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진숙 후보자는 정말 불법이 일상화된 사람이라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는 능력도 서류 탈락감인데다가 범법자가 과연 방통위원장 자리에 어울리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냥 언론 장악을 하겠다라는 정권의 광기에 맞춰서 칼춤을 춰줄 망나니 역할을 자처한 것 말고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사퇴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오늘 하루 종일 사퇴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은 대통령실에서 빨리 임명 철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부터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OTT 하시는데 OTT는 뭐의 약자입니까? 오브 더 탑. 다행입니다. 그거라도 아셔서 알고서 얘기하시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발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 능력도 없고 범법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계신다라면은 대통령실에서 임명 철회를 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임 선생님이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보통 생활기록부에는 웬만하면 좋게 쓰려고 하잖아요. 안 좋은 것도 좀 좋게 포장을 해서 쓰기 마련 아닙니까? 뭐 잘하는데 이 부분은 좀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이 부분을 좀 기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여러 차례 시정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 중학교 글쎄, 참 당황스럽습니다. 자, 근데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도 이진숙이 기자로서는 괜찮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로서도 문제가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참 제가 더 말을 못 하겠는데요. 역시 한번 동영상 보시고 말씀 나눠 보시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아무리 들어봐도 자,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아무리 들어봐도 바이든이드만요. 네, 그런데 그거는 100% 사실 확인이 안 됐다고 보도 안 하겠다 그러고 그게 뭐가 사실 확인입니까? 청각 테스트지.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품격에 안 어울리죠. 자, 중요한 것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식입니다. 왜 이게 기사가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말고 기자였을 때 같으면 이거 기사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비웃는 표정 보셨죠?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사가 안 된대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과연 기자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요? 야, 그 아까 비웃는 표정 보셨죠? 제가 이 영상을 편집을 하다가 너무 기가 차서 그 영상만 제가 일부러 확대를 해봤어요. 제가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자, 제가 이래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결단코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계속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면 방송통신을 자기 마음대로 지르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장이 된다면 우리 언론 자유는 아마 개작살이 날 겁니다. 벌써 윤석열 정권은 방통위를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착착 진행해 가고 있고요. 이진숙이 없는 상태에서 방통위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게 바로 이상인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와중에도 이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혼자서 절차를 착착 진행해 버렸습니다. 방통위는 혼자서 1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가지고 절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 혼자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발의하기로 합니다. 어제였죠. 그러자 갑자기 오늘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이 갑자기 사퇴서를 내버리고요. 윤석열 그 사퇴서를 그대로 추인해버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통위원은 한 명도 없어요. 아마 이진숙은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절차를 다시 재개할 겁니다. 그런데 한 발짝이라도 나가는 순간 바로 그거는 탄핵 대상이 됩니다. 이미 전임자 여러 명 있었죠. 이동관, 김홍일, 그리고 이상인까지 하지 말라는 단 2명, 단 1명이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게 분명하고 그걸 하면은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그러더군요. 탄핵에 질렸다라고. 나는 이런 놈들한테 질렸네. 어디서 이런 쓰레기들만 갖고 와가지고 쓰레기한테 질린 거 아닙니까? 탄핵에 질린 게 아니고. 어디서 쓰레기 같은 쓰레기 중에서도 진짜 제일 밑바닥에 깔리는 쓰레기들, 그런 쓰레기들을 갖고 와가지고 방통위원장이 덕덕 앉혀놓으면 탄핵이 아니라 탄핵 더한 거라지. 아니,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질린다고? 야, 난 니 같은 새끼한테 질린다. 진짜 싹 퉁바가지 없는 새끼. 어디서 그런 하나같이 딱 한동훈 같은 그런 사이코패스들만 모인 거 아닙니까? 자, 바로 탄핵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겁니다.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 절대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 사람인데 윤석열이 바득바득 우겨서 방통위원장에 앉혔고 하자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그럼 바로 그것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탄핵 대상이 되려면 조금 불법이 쌓여야 되는데 불법이 쌓이기 전에 탄핵을 날릴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선 2가지가 되는 겁니다. 전임자가 그렇게 하다가 탄핵을 당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위법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탄핵 대상이 되는 거고, 단 한 번이라도 탄핵 대상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애시당초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힌 거니까 방송과 통신의 독립을 위해서 만든 자리에 독립성과 전혀 관계는 없는 정권의 하수인이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즉 탄핵을 위한 명분과 이유를 축적하는 과정이 바로 지금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진숙에 대해서 좀 너무 세게 터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이 방통위원장이 되면요. 망해요. 이 나라는 북한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중국이 되는 거예요. 참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윤석열이 더 문제죠.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면은 탄핵하겠다라고 벌써 3사람이 날아갔는데 4번째 또 투입을 한다는 거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독재를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법과 헌법 다 필요 없고 지는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새끼가 입만 열면 아유 진짜 싸다고 말했다. 싸다고 말이요. 아유 답답한데요.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진숙을 탈탈 털고 있는 겁니다. 더 탈탈 털어야 합니다. 절대로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방통위원장이 되더라도 곧바로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탈탈 터는 겁니다. 더 털어야 됩니다.